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날씨가 좀 좋아졌죠, 그죠? 아, 목이 좀 많이 좋아졌네, 이제. 자, 오늘은 건축법입니다. 451페이지일 거예요. 자,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땅이 있으면 건물 짓고 싶으면은 건축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가 나오면 그 허가 받은 대로 건물을 건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건물을 건축하기 전에 특히 이제 대형 마트들은 땅을 굉장히 많은 대지를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때로는 한 명의 토지가 아닌 여러 명의 토지를 살 수 있는 겁니다. 백화점 같은 것들, 그죠? 뭐 대형 마트들. 그럴 때 땅을 먼저 매입한 이후에 허가 신청했는데 허가가 안 나오면은, 그죠? 괜히 시간만 보내고 땅을 살 때 산 이후니까 그때 이제 돈도 날아가는 것이, 그죠? 그러니까 하기 전에 미리 알아보는 제도죠. 여기다가 내가 이마트를, 홈플러스를, 백화점을 지금 여기다가 건설하려고 하는데 혹시 하게 되면 이 지역에 여기 토지 위에 허가가 나와 안 나와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가 안 나와 그러면은 안 사면 되는 것이고, 딴 데 알아보면 되는 것이고, 허가가 나와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땅을 작업해서 매입합니다. 소리 소문 없이. 아시겠죠? 이때 사전 결정은 사전에 결정이었다. 그러니까 나중에 네가 허가 신청하면 내가 허가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사전 결정. 아시겠죠? 예. 보시면 1번 허가 대상 건축물의 사전 결정 신청입니다. 당연히 허가 대상 건축물만 해당돼요. 신고 대상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전 결정. 결정은 당연히 허가 대상만 가능하다. 첫 번째, 허가 대상이다. 그리고 사전 결정은 반드시 거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필요하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은 내가 아예 땅이 있어. 땅이 있으니까 그냥 내가 허가 신청 바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끝에 보세요. 신청할 수 있다 줄 것이에요. 이무적이죠, 이무적. 허가 대상이고요. 자, 이무적이다. 이거요. 대상이 신청할 수 있다. 시험에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의무적으로 시험에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1번 같은 경우에 박스 한 보니까 여기에 내가 원하는 건축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 그 다음에 허용된다면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까지도, 그죠? 얼마까지. 그리고 신청자가 또 고려해야 할 사항이 뭐냐, 이 세 가지를 같이 신청할 수가 있다. 이때 2번 보세요. 2번 사전 결정을 신청하는 자, 즉 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줄 거예요. 심의와 뭐든지 건물을 짓게 되는 심의 거칩니다. 근데 심의만 거치는 게 아니라 동시에 교통 영향평가세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있다 동그라미 하세요. 동시에 신청할 수가 없다 하면 틀려요.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백화점에 들어오는 순간 아마 주말마다 아마 차량이 막힐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다 감안해서 신청합니다. 차가 너무 많이 막혀 안 돼. 그것 때문에 허가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때문에 3번 보시면 사전 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자, 대지 면적 동그라미 합니다. 현재 지금 건물을 지었어, 안 지었어요? 안 지었죠? 대지 면적이죠. 건축 면적 X. 그런 식으로 바꿔냅니다. 건축 면적 X. 대지 면적입니다. 대지 면적이 소규모 환경 동그라미,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다. 그러면 환경부 장관, 환경 동그라미.
환경부 장관, 또 지방 환경관서장. 그러니까 환경자가 들어가는 사람이 한다 그 말이죠. 환경부 장관, 지방 환경관서장, 환경이 한다 그 말이에요. 국장 X. 국장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해라, 협의. 그러니까 국장과 협의해라 하면 틀립니다. 4번에 신청을 받으면 입지,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사전 결정한 후에 사전 결정 신청자에게 줄곧 알려야 한다. 그자에게, 신청한 자에게 통지한다. 알린다. 통지한다. 그 말이죠. 자, 공고 X. 공고는 일간신문에 하는 건데 일간신문에 공고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신청자에게 알리는 것이지 공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야비하게 나와 있어요, 문제에. 5번에 사전에 결정이 되면 요 4가지 법률은 다 인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해 버립니다. 별도로 인허가 안 받습니다. 요거는요. 그게 뭐냐? 1번 개발행위 허가, 개발 동그라미 하세요. 2번 산지 전용 허가 신고 등등 산지 동그라미. 3번에 농지 전용 허가 신고 협의 농지 동그라미. 4번에 하천 점령 허가. 4가지는 인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한다. 그렇죠? 요 4개 외에 다른 것은 해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자, 인허가 의제, 한마디로 말하면 인허가 의제. 자,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4가지 잘 나오거든요. 다른 것들은 뭐 조금 오면 되는데 이것은 4개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보세요. 자, 따라합시다. 산지를 개발하여 농지로 만들려면 하천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산지를 개발하여 농지로 만들려면 물이 필요하다. 즉 하천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이렇게 산지, 개발, 농지, 하천. 다 같이 시작. 산지를 개발하여 농지로 만들려면 하천이 필요하다. 됐죠? 이렇게. 6번 숫자는 뭐 천천히 하고요. 자, 7번. 이렇게 사전 결정 이후에, 자, 이제는 너가 허가 신청하면 내가 허가 줄게 약속해 줬는데 몇 년? 그렇죠? 자, 2년 이내에 건축 허가 신청하지 안 하면 사전 결정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그러면 다시 사전 결정 받아야 됩니다. 그때 이후에 똑같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죠? 예,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허가 신청입니다. 자, 허가 신청인데 이렇게 갔다면은 이제 2년 내에 하는 것이고, 그죠? 사전 결정이 의무적이니까 없을 때는 바로 그냥, 그죠? 바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이때 그러면 허가권자가 누구냐? 저기 2번. 자, 1번에. 자, 첫 번째. 원칙. 누구한테 신청하냐? 누구죠?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그렇죠? 예. 예외. 누구죠? 특광. 한마디로 대형 건축물입니다. 특광. 그러면 부산시 안에서 대형 건축물은 부산시장이 허가합니다. 그렇죠? 서울시 안에서는 당연히 대형 건축물은 서울시장이 허가합니다. 그러면 대형 건축물이 아닌 경우는 누가 허가하죠? 네? 누가? 크게 얘기해봐요. 누가 합니까? 틀렸어요, 다. 그렇죠. 구청장. 아니, 부산시장이 대형 건축물이면, 대형 아니면 여기 구청장이 하지. 왜 거기서 특히 또 왜 나와? 그래서요. 그죠? 누가 한다고요? 구청장. 요거.
얘가 안 돼. 특광이 나오니까. 그죠? 특광 아니면은 누굽니까? 구청장이죠. 우리가 이제 얘기했지만, 광역시 안에 군수는요, 정비법에서만 거론되고, 다른 법률에서는 거론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건축법도요, 기장군 안에서는 기장군수 허권자입니다. 근데 법 자체에서는요, 그런 말 언급하지도 않아요. 아예 안 나와. 법률은. 자, 그러면 대형 건축물이 뭐냐? 첫 번째, 21층 이상이거나 또는 21층이 안 된다면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의미한다. 두 번째, 현재는 21층이 안 돼요. 10만이 안 되지만 10분의 3 이상 증축하니까 증축으로 인해서 나온 결론이 똑같이 이러한 결론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특광 찾아가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대신에 여기 공장은 제외입니다. 공장은 층수 면적 관계없이 무조건 누굽니까? 구청장 찾아가서 허가받아요. 창고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나머지 건축이 심의거치 것들은 나오는 게 없으니까 그냥 보지 마세요. 그냥 여기 공장하고 창고 정도는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시장 군수는요, 경상남도 안에 있는 시와 군은 본인이 100% 다 허가합니다. 다만 경남지사에, 즉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허가하냐, 승인 없이 그냥 단독으로 허가하냐, 그 차이입니다. 이는 여기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한마디로 대형 건축물입니다. 이 조금 같아요, 요거랑. 대형 건축물을 바로 양산시에서 한다. 그러면은 경남지사에 승인받고 양산시장이 허가해 줍니다. 그러니까 대형 건축물이 아니면 이제 바로 승인 없이 허가하겠죠. 자, 이것이 자, 첫 번째 21층 이상이거나 또는 똑같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두 번째 10분의 3 이상의 30%죠. 증축으로 인해서 지금은 21층이 안 되고 10만이 안 되지만 증축으로 인해서 똑같습니다. 이러한 결론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또 있으면 여기 공장 대신에 공장은 제외입니다. 공장은 층수 면적 관계없이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직접 합니다. 또 당연히 창고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조건 같죠, 그죠? 요거랑 두 번째 자연환경 수질 보호를 위해서, 그죠? 경상남도의 시도 외곽 지역에 군지 가면은, 그죠? 진짜 산세가 좋고, 그죠? 많잖아요. 막 계곡도 흐르고 꼭 그 옆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가든 식당들, 그죠? 가든. 왜 가든이냐? 가든지 말든지 가든. 그죠? 그러니까 꼭 그런 집들이 수질을 오염시킵니다. 그죠? 나오는 폐수들을 설거지하고 정화 안 시키고, 그죠? 예, 흘러보냅니다. 또 그 계곡이 지거인 양, 여름만 되면은 평상 깔아갖고 돈 받아 먹습니다. 돈 받아 처먹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아요? 계곡이 지거냐고. 대한민국 국민 건데, 거기다 평상 깔아놓고, 한 상에 밥 먹으면 10만원. 그죠? 예, 그런 경우 참 이게 빨리 단속해도 그냥 허지부지 할 겁니다. 왜? 단속을 왜 신고 들어오면 하거나 말거나 살짝 하고요, 안 오면 안 합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뒷돈 받아 먹든지 아니면은 거기서 들어오는 매출액이 또 그 지역의 상권 활성화하고, 그죠? 지역에 또 도움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있었죠. 방법은 뭐냐? 그런 놀러를 안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가잖아요, 또. 알면서도 가잖아. 하여튼 간에 그 자연환경 수질 보호를 위해서 이러한 건축물은 자 3층 이상이거나 아니면 3층이 안 되면 연면적이 1,000 제곱미터 이상인 어떤 건축물, 공동주택,
일반 업무시설, 일반 음식점, 그죠? 아까 말한 가든지 말든지 가든, 그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위락, 숙박, 그죠? 러브 호텔 이런 것들이죠? 러브 호텔인가요? 뭐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 하여튼 요 5가지는 반드시 승인받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승인받는 것이 아니에요. 도지사가 지정하고 공고한 그 지역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요 지역 안에서는 시장군수가 허가하기 전에 나한테 와서 승인받아라 라고 지정 공고한 그 지역 안에서만. 그런 지정하지 않은 곳은요, 아무리 여기 해당되더라도 승인받지 않습니다. 요 말이 빠지면 안 돼. 근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수 3000-011 위속 시작. 자수 3000-011 위속. 한 번 더 시작. 자수 3000-011 위속. 뭔 뜻입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들어보세요. 좀 말 좀 하게. 탈북자가 자수하면 정치학교 얼마 줘요? 3천만 원 줍니다. 아실까요? 전화번호는 011. 그거 탈북자 이름이 따라합시다. 위숙. 성은 물론 위숙이 아시겠죠? 자수 3000-011 위숙 시작. 자수 3000-011 위숙. 다시 한번 시작. 자수 3000-011 위숙. 자, 세 번째 주, 교, 위, 숙. 자, 주거 환경, 교육 환경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죠? 특히 우리 대한민국 주부가 가장 민감한 여기는 건 이거잖아요. 주거 환경, 교육 환경, 이거잖아요. 요거는 층수, 면적 관계없이 위락 숙박 시설은 무조건 조건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얘도 똑같죠? 도지사가 요겁니다.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지역 안에서만. 자, 따라해 봅시다. 주교 위숙. 위숙 주교. 공부하다가 주교자가 나오면 무조건 뒤에 위숙 나올 겁니다. 반대로 위숙 나오면 당연히 뒤에 주교가 나와요. 주교, 위숙, 위숙, 주교. 시작. 주교, 위숙, 위숙, 주교. 한 번 더 시작. 주교, 위숙, 위숙, 주교. 그러니까 얘는 위숙은 뭐냐? 1층에도 2층에도 관계없이, 그죠? 면적, 층수 관계없이 무조건. 내용이 바로 1번 허가권자, 2번의 사전승인. 이거 내가 읽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봐야 돼요. 이렇게 정리가 아직 안 돼 있거든요. 넘깁니다. 자, 5번. 5번. 건축허가의 필수적 취소. 의무적이요. 의무적이다. 필수적이다. 같은 말이죠. 허가받은 자가 밑에 박스 안에 쌍가루 1번, 2번, 3번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줄 거세요.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의무적이죠. 취소해야 한다. 취소해야 한다. 다만 박스 안에 쌍가루 1번만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1번 미착수 2년. 미착수 2년. 허가받은 이후에 2년이 지나도록 착공신고 안 한다고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착수하지 않는다. 미착수 2년, 공장은 3년. 아시겠죠? 미착수 2년, 공장은 3년. 공장은 좀 건물이 크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주는 것이죠. 미착수 2년, 공장 3년. 이렇게 2년, 3년, 이렇게 연도가 나오는 것만 연장 있습니다. 1년. 미착수 2년, 연장 1년. 공장 3년, 연장 1년. 자, 2번은 뭐냐? 2년 이내에 착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완료 불가능입니다. 아시겠죠? 공사 완료 불능.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3번 착공신고 전에 허가받고 난 이후에 착공신고 전에 경공매로 인하여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몇 개월?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경공매 6개월. 뭐라고요? 경공매 6개월. 이런 경우죠.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아까 건물을 지으려고 원룸을 지으려고
뭐 땅은 당연히 A 거겠죠. 허가가 나왔습니다. 허가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착공 신고하기 전에, 그죠? 회사가 망해서 그 토지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죠? B가 그 토지를 이제 경매로 썼습니다. 이 사람도 여기다 원룸을 짓고 싶어 해요. 내가 다시 허가 신청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A로부터 너가 허가받은 내용을 나한테 팔아라. 근데 이 사람은 일반적으로 처음에 이런 식으로 허가받은 다음에 토지를 파는 사람이 있어요.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돈 더 받아가지고. 지금은 경매로 날라간 거니까 잘도 팔겠다. 그죠? 마음은 지금 안 좋은데 좀 비싸게 팔든지 아니면 이제 해방 놓는 겁니다. 나 안 팔어. 네가 하려면 해. 야, 이왕이면 그냥 줘라. 그대로 그냥 그거 받아버리면은, 그죠? 건축주 명의병만 하면 되거든요. 명의병은 신고상이니까. 그러면 그냥 바로 그냥 착공 시하면 되는데 안 파는 겁니다. 6개월이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면은 그 A가 받았던 허가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B가 다시 허가 신청해가지고 허가 받아서 해야 한다. 그 얘기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돈 얼마 줘 이렇게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차피 이 사람 갖고 있으면 뭐해? 의미 없는 거를. 그죠? 세 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대지의 소유권 확보 및 매도 청구입니다. 먼저 첫 번째 봐요. 건축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당연히 줄거세요.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여기다가 내가 건물 짓고 싶어요. 당연히 이 땅 내가 돈 주고 사야지, 그죠? 내 걸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건물 짓는 거 당연한 건데, 문제는 뭐냐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큰 대형 건축물인 경우에, 예? 만약에 여기다가 백화점을 내가 지금 지으려고 그래. 여러 사람의 땅이 필요하거든요. 그죠? 10명이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이런 경우죠. 기존에 여기에 건축물이 있어요. 기존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가 뭐 다세대가 있어. 연립주택이 있어. 그러면 그때는 그 사람들 동의도 받아야 돼. 동의도. 건축물이 없을 때는 그냥 대지 땅 사가지고 허가 신청하지만, 또 건물이 없어도 대형 건축물을 내가 건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땅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일일이 작업해가지고 내 앞으로 이전 등기 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차피 계약금만 주고 작성했다면은 그때부터 또 중도금 주고 잔금 치르고 또 허가 신청 내 앞으로 소유 이전 등기 하려면 막 1년 이상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리 사용 권한을 확보했다면 계약금 있으면 돼요. 그러면 몇 개월 전부터 1년 전부터 미리 허가 신청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이 1년 6개월 뒤에 1년 뒤에 내 앞으로 등기가 된다는 조건에 붙은 것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어쩌면 내 앞으로 내 땅 될 거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첫 번째 원칙은 대지의 소유권을 반드시 100% 확보해야 된다. 하지만 다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가지인데요.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하시고 대신에 3, 4, 5는 반드시 읽어주세요. 지문 나오는데 틀리게 하는 지문은 1번하고 2번이 있거든요. 1번이 뭐냐?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왜? 여러 명인 경우죠. 이게요, 주택법 가면 또 나와요. 주택법은 아파트니까 당연히 또 나와. 그 대지를 줄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아직까지 1번이 뭐냐?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게 아직까지 내 앞으로 등기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아직 등기는 안 됐지만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권한을 확보한 경우, 아시겠죠? 아직까지는 등기가 내 앞 안 됐지만 10명이다. 10명으로부터 계약금 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서류에다가 이제 사인하겠지, 그죠? 그걸 받아버리면 100% 다 받아버리면 그때는 내 앞으로 이전 등기 안 쳐도 허가 신청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다만 요거 보잖아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현재 여기다가 건축법 적용받아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그래. 그때는요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100% 전부 다 내 앞으로 등기 다 친 다음에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지만 된다 그 말이죠. 2번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와 또는 구조 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합니다. 개축합니다. 재축합니다. 리모델링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요, 일반 개인 한 사람 소유의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건축법 적용받아도 공동주택 가능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자, 리모델링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에 줄 거예요.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 이미 건축이 있을 때는 그 공유자 수의 80분 이상 동의 없고, 건물이 없을 때는 그냥 1번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신축한다. 그 기존 건축물이죠. 100분의 80 이상 동의받고, 동의한 공유자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 얼마요?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 80% 이상만 예. 동의받으면은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다. 이럴 때 동의하지 아니한 자, 항상 여쭤를 보세요. 공동주택에서요, 동의하지 아니한 자, 정법상 재건축도 공동주택이란 거죠. 공동주택에서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무조건 너는 팔고 나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법에도 건축법에도 주택법에도 나와요. 뭐가? 매도 청구. 동의하지 아니한 자, 팔고 나가. 아시겠죠? 항상 다 똑같습니다. 무조건 시가입니다. 다 똑같아요. 아시겠죠? 상관이 2번에 1번 동그라미 하세요. 동의하지 아니한 공유자에게 뭘로? 시가로. 시가 동그라미 하세요. 근데 시가란 말이 참 애매모호한 그런 용어입니다. 공시시가 그럼 딱 나와요. 그죠? 딱 떨어져 나옵니다. 적게 나와가지고 기분 나쁠지언정 일단 나와요. 감정가? 감정평가 업자 2명에서 하기 때문에 그죠? 딱 나옵니다. 근데 시가, 우리 횟집 가서 시가, 와, 참, 얼마짜리야. 그죠? 그러니까 시가라는 말이 참 애매해. 자, 저를 봐요. 여기서 시가는요, 요걸 알아두면 돼요. 요거는 시가는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건축물의 가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개발된 이후의 가격입니다. 개발된 이후에. 그러니까 미래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그 가격을 서로가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배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3억이면 한 5억, 6억, 7억 이 정도는 인정해 줍니다. 왜? 그 정도는 가격이 올라가니까. 근데 터무니없이 3억짜리를 막 15억, 20억 부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의 아파트 옛날 가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재건축 이후에, 예를 들어가지고, 예, 개발된 이후에 그때 가격이기 때문에 그 시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최소 2배 이상은 나와요. 최소한도로. 그러니까 그게 서로 간에 갭이 크기 때문에 쉽게 협의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밑에 보세요. 3개월 이상 하라, 3개월 이상. 첫 번째부터 협의가 안 돼요. 3개월 이상 하라, 3개월 이상. 됐죠? 예.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하냐고?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법원에 매도 청구 소송 걸어가지고요. 법원에서 다시 감정 절차를 밟아가지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항상 결론은 법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까지 하세요. 뭐 2번 읽어주시고요. 넘기세요. 자, 3번에 허가 거부입니다. 거부예요. 가령 뭐 이렇게 큰 도로가 있는데 여기 주거지역이야. 상업지역이요. 저기요. 예. 아파트 단지가 이제 많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여기는 이제 단지 이제 허연색 많이 들어오고 여기는 이제 빨간색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빨간색. 뭐 모텔, 가해주점, 뭐 나이트클럽 들어오겠죠, 그죠? 자, 그 여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다양한 건물 들어오겠죠. 상업지역이 가까이 있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 가까이 있어야 사람들이 어때요? 놀러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바로 하필 여기에 학교가 있는 거,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좀 멀리 떨어진 곳은 관계없는데, 예를 들어 여기까지가 가령 그냥 예를 들면은 상업지역이 예를 들어 이렇게 상업지역 가령.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모텔을 지으려고, 모텔을. 딱 보니까 학교 정문하고 가까운 거야. 좀 떨어진 곳은 관계없는데. 그러니까 여기다 모텔 지어도 합법적이잖아요. 허가 나와요. 정상입니다. 근데 교육 환경에 뭔가 안 좋은 거야. 그렇잖아요. 애들이 등교할 때 어른들은 나오고, 애들이 하교할 때 어른들은 들어가는 이 사태가 나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보기 안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텔을 짓지 말게 하자라고 거부할 수 있다고 말이죠. 왜?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합법적이지만. 자, 책 봐요. 그 얘기입니다. 바로 건축 허가를 하고자 할 때 한국 건축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라. 그런데 다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밑에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줄 거예요. 심의 거쳐서 건축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어떤 경우냐? 1번 위숙 주교 이겁니다. 그죠?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인데 합법적일지라도 밑에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 등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아무리 합법적일지라도 심의 거쳐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 있어요. 자, 2번에 첫 번째 줄 방제지구. 여기는 방제지구예요. 줄 끄세요. 끝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입니다. 알겠죠? 여기는 여름만 되면 비만 오면 잠기는 땅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땅 가진 자가 건물 짓겠다고 신청 들어옵니다. 야, 네가 허가 신청하게 되면 허가 해줄 수 있는데 여름마다 잠기면은 너 건물 지어봤자 너 몇 억 날려가. 의미 없어. 내가 뻔히 알기 때문에 몇 억 네가 손실 보는 걸 내가 뻔히 알기 때문에 허가를 내가 못 해주겠다라고 심의 거쳐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거기는 네 주거용 목적으로 건물 져서 살 수 없는 곳이야.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자, 4번. 건축 허가에 따른 인허가 의제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자, 특히 3번, 자, 3번, 동그라미 3번. 자, 건축법상 건축 허가가 나오면은요,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하는 이죠, 그죠? 예. 근데 반대는 없어요, 반대는. 반대. 저를 볼래요? 만약에 국토법상 개발 행위 허가 받으면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 이거는 틀려요. 이런 거 없습니다. 없고 반대. 두 번째 뭐죠? 건축법상 그냥 이렇게 되겠다. 다 쓰지 말고. 이렇게. 그죠? 이거 없는데 이건 있어요. 그죠?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으면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 받은 거로는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건축법에서 등장하면 맞지만 국토법에서 등장하면 틀려요. 아시겠죠? 요거. 예. 그래서 이것도 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거 각 예를 물어보거든요. 인허가 의제사항이 아닌 거 물어보는데 거기 책 잘 나와 있네 여기. 요걸 내가 설명하려고 했는데 거기 파란 것이 있죠. 소방시설 설치 허가는 여기 없어요. 이거는 세기 때문에 무조건 인허가를 별도로 받습니다. 그 위에 또 있어요. 주차장 설치허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세기 때문에 별도로 인허가 받아야 돼요. 위험물 설치도 마찬가지고 폐기물 처리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소주위폐. 시작. 소주위폐. 자, 누구냐? 따라합시다. 따라해요. 여기서 소주는 바로 문종관이 병원 갈 때 먹었던 그 소주입니다. 아시겠죠? 문종관이 위가 안 좋아서 어디 갔어요? 병원 갔잖아. 뭘 먹었어? 소주 먹었어. 어디가 안 좋아서? 위도 안 좋고 뭐도 안 좋아. 폐도 안 좋아. 폐도 안 좋아.
소주 위패. 소주 먹으면 위도 안 좋고 폐도 안 좋아. 아시겠죠? 소주 위패. 소주 위패. 시작. 소주 위패. 그러니까 이것은 인허가 의제 대상이 아니다. 그 정도로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5번 건축 허가의 제한입니다. 허가 제한. 제한. 자, 먼저 허가를 제한시키지만 만약에 시기를 놓쳐가지고 허가를 제한 못했다. 그러면은 건물을 지을 때 착공을 제한시킵니다. 어차피 건물을 못 짓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허가 제한시킨다. 그때 못하면은 나중에 뭐라고요? 착공을 제한시킵니다. 이렇게. 그래서 허가, 여기는 착공 들어가요. 착공. 다 들어갑니다. 이럴 때 첫 번째, 자, 허가 내지는 착공 제한권자가 일단은 국장이에요. 국장. 본인 직접 뭘 위해서? 국토 관리를 위해서. 아니면 국장과 같은 급에 있는 주무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요청. 그러니까 주무부 장관이 본인이 직접 제한시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아시겠죠? 뭐 한다고 얘가? 그렇죠. 국장한테 제한시켜달라고 뭐 한다고요? 요청. 요청하죠. 자, 요때 딱 4명만, 4명. 몇 명 한다고요? 몇 명? 4명만. 딱 4명. 그 4명이 뭐죠? 그렇죠. 국문환경. 요거요. 국문환경. 다 같이 시작. 국문환경. 한 번 더 시작. 국문환경. 자, 국이 뭐죠? 국방. 국방이면 누가 요청할까요? 국방부 장관이. 문화재 보존. 누가 할까요? 문화부 장관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어디 박통대 하고 있어 지금. 문화재청장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환경은 환경부 장관이고요. 경제는 국민경제적이죠. 경제 누가 할까요? 재경부 없다니까. 그 박통대 얘기하니까 그는 기획재정부 장관.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여기 4명. 근데 간혹 시험에요. 과거에 그 뭡니까? 교육부 장관 당시에서 교육부 장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육부 장관 뭐 교육과 연관해 가지고 뭐 교육 환경 해 가지고 그죠?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 보면 그 지문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없는 거 하지 말고 그냥 국문 환경 요것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예. 요거. 그다음에 그러니까 자, 보시면 그러니까 국장이니까 짱이니까 특광 포함해서 허가권자라면 다 가능합니다. 그죠? 제한을 가능합니다. 허가권자를 다 제한시킵니다. 자, 두 번째 누구냐? 문제는 자, 특광도. 뭐라고요? 특광도. 특광도는 지방이니까 아무래면 지역 계획 또는 도시 군 계획의 필요에 의해서 특광도 밑에 있는 누굽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을 아무래면 제한시켰죠. 누가? 특광도는. 그래서 특광도가 만약에 시군구를 허가에 대해서 제한, 착공에 대해서 제한했다면은 첫 번째 국장에게 즉시 보고합니다. 즉시 보고합니다. 보고받은 국장이 두 번째죠. 제한 내용이 내가 보기에는 너무 지나친 것 같다라고 판단되면 야 해제해라. 제한 해제해라. 해제를 뭐 한다고요? 명령. 일반적으로 행정청끼리는요. 해제를 보통 요청합니다. 딴 데는 다 요청해요. 얘만 명령. 요거요. 그러니까 해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해제를 또 권고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명령.
강제 명령한다. 이때 제한 기간은요. 제한 기간은 몇 년? 2년 이내입니다. 하지만 1회 1년 범위 내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방금 1번 했고요. 지금 현재 1번과 2번 했고요. 자, 3번에 쌍가로 1번 요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한 기간은 2년 이내이고 1년 범위 내 연장할 수 있다. 한 번 1회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가 있다. 자, 3번 나와서 그죠? 3번은 아까 즉시 보고 명령 그 얘기고요. 자, 그렇게만 알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넘겨주세요. 나중에요. 7번 보니까 7번 460페이지에 7번 건축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인데 뭐 시험에 거의 뭐 나온 적이 없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나올 법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요약집 할 때 그때 보겠습니다. 조금. 지금은 또 강의하면 또 공부할까봐 지금은 안 봐줬습니다.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62페이지입니다. 3번 건축 신고. 모든 것들 대부분이 허가받지만 얘만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신고사항을 잘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죠? 얘만 신고니까. 신고하면 이제 허가받은 걸로 간주하겠죠. 첫 번째, 바합의. 그러니까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에 증축, 즉 현재 건물이 있는데 증축한다. 증축하는 그 바합이 85 이내까지는 신고하고 85가 넘어가면은 그때는 허가받습니다. 개축, 일부든 전부든 개축 또는 재축인데 할 때 85 이내까지의 개축, 재축은 신고 넘어가면은 허가받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세요. 다만 3층 이상 줄 거야. 3층 이상. 현재 건물이 3층 이상입니다. 3층 이상 건물을 증축합니다. 3층 이상 건물을 개축 내지는 재축합니다. 그때는요, 올라가는 바닥면적 합계가 현재 있는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내까지만 할 수 있어요. 거기에 3층 이상 바로 밑에 10분의 1입니다. 저를 볼까요? 만약에 현재 건물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건물이 1 있어요. 건물 1이 있는데 자, 좋습니다. 3층 건물입니다. 자, 이거를 증축하려고 합니다. 현재 여기는 바닥 면적을 다 더해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바닥 면적이 합계가 만약에 500이다. 자, 얼마라고요? 500이다, 500. 자, 3층 이상이죠, 그죠? 그때는 증축 얼마까지만? 그죠? 50까지만 가능하죠? 이게. 자, 50까지만. 그쵸? 예. 자, 그런데 만약에 바합이 1000이다. 얼마까지? 틀렸어요. 그렇죠. 100이 아니에요. 그래도 얼마까지요? 85까지. 아시겠죠? 예. 맥시멈이 85니까. 예. 이렇게. 3층 이상일 때만 해당됩니다. 이번에 관농자, 도시 외 지역이죠. 관농자, 미개발지역, 관농자 안에서 소규모, 즉 200 미만, 3층 미만, 200 미만, 3층 미만 인 건축물은 그냥 신고합니다. 단 1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허가받습니다. 방제지구 안에서, 붕괴 위험지역 안에서의 행위는 반드시 허가받습니다. 3번에 방금 2번에서 말한 소규모 건축물 200 미만,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소는 신고하지만 요거 이상 되는 대수소는 허가받겠죠.
4번에 주요 구조부에 해체가 없는 등 다음에 말하는 6가지의 대수선인데요. 증설, 해체, 수선, 변경에서 증설 해당하지 않아요. 해체도 아니에요. 변경도 아니고 수선만. 수선에 해당하는 것 8가지 중 1번부터 6번까지 6가지만. 그러니까 1번 내력벽 면적 30 이상 수선, 기둥 3개 이상 수선, 보 3개 이상 수선, 지붕틀 3개 이상 수선, 방화, 벽, 방화 고용을 위한 바닥벽 수선, 주계단, 피단계단, 특별 피단계단 수선. 아시겠죠? 증설, 해체 부분은 안 되고 수선 변경도 변경이 안 되고 수선 파트에서 6가지만. 요것만 신고합니다. 다른 건 다 허가받아요. 5번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1번 연면적 합계가 얼마요? 100 이하인 건축물이죠. 얘는 일반적으로 건물을 신축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건물 신축할 때에 연면적, 즉 바합이 다 합하니까 100 이하까지는 신고하고 100 넘으면 허가받겠죠. 2번 자 증축 3m 이하까지 증축은 신고하고 3번에 표준, 기준, 표준 국장이 이미 만들어 놓은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인데 마지막 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냥 신고한다. 4번에 공업지역에서 두 번째 지구단위 계획구역인데 산업유통이다. 이것도 거의 뭐 공장 쪽이죠. 밑에 바로 밑에 산업단지에서 딱 보니까 공장 건축물임을 알 수 있다. 그죠? 여기 안에서 공업지역 등등 안에서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 이하인 공장. 그죠? 공장 건축물은 신고합니다. 따라합시다. 5위 공장. 5가 뭐죠? 500. 2가 2층 공장. 다시 한번 5위 공장. 5위 공장. 이 공장에서 오이를 잘 세척해 말려가지고 누구한테 팝니까? 따라합시다. 고3 수험생한테 팔면은 초고추장에 오이죽 먹죠. 그죠? 반응이 없네. 괜히 했네. 따라합시다. 오이 공장. 5번. 자, 농업산업인데 읍면지역에서 어디에서요? 읍면지역에서 마지막 줄 연면적 200 이하의 창고 400 이하의 축사 작물 재배사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요것만 잘 나오니까 숫자 바꿔냅니다. 200 이하 창고지 400 이하의 창고 아닙니다. 아시겠죠? 창고 몇 글자? 2글자. 그래서 200 축사 100 작물 재배 400 됐죠? 효력 상실입니다. 신고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몇 년 내에 1년 내에 착수 안 하면은 효력 사라진다. 물론 연장 있다 1년. 그래서 여러분 신고 1년, 그다음에 허가는 미착수 2년, 공장 3년. 이렇게 1년, 2년, 3년에만 뭐가 있다고요? 연장 있다 1년. 연장 1년 다 했습니다. 예. 4번에 1번은 뭐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 용도 변경했었죠? 다 했고요.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착착착착.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475페이지 가설건축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